자, 저희들 국토교획법상 국토교획 체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앞 시간에 그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죠. 자,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한번 봅시다. 네,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이게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국토교획법상 국토교획 체계가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위에 이제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거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죠.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도 배웠죠. 네, 광역계획권이란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죠. 두 개성의 도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인근의 경기도 광명,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를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광역계획권 안에는 하나하나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그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에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여기 도시군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이란 그 위에 무엇이 있었죠? 광역 도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행정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군은 그 관할구역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은 하나의 도시가 되죠. 그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 하면은 군 단위가 되죠. 군 단위는 군 단위로,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군 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와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는 군 계획이 수립됩니까?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수립됩니까? 서울시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데 서울시 도시 계획에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다는 뜻이고요. 강원도 평창군은 군 단위로 평창군 군 계획이 있는데 그 군 계획에는 군 기본 계획, 평창군 기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기본 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서울이 현재로부터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될까요? 계획이 있어야 될까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거야 라고 계획을 해둡니다. 그게 무슨 계획이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평택시는 앞으로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평택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킬까라고 계획이 있단 말이야. 평택시 도시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얘기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을, 여보세요? 사람을 성별로 분류하면은 여자 사람도 있고 남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합하여 무엇으로 부르죠? 사람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고, 도시군 계획을 분류하면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평택시 도시계획에는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과 평택시 도시 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강원도 평창군 군계획에는 평창군 기본계획과 평창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니까 온 거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미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죠. 나는 2022년에 공인 중에서 자격을 취득할 거야. 맞죠? 2022년도에 공인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앞으로 2023년부터 창업을 해서 부동산 사업을 멋지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의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나의 도시와 군도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목표를 정합니다.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 6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잠깐만, 이거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제가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이 내용이 있는지 잠깐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오세요. 98페이지.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오시면 되죠. 입문서 교재 98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박사가 나와 있죠. 박사에 기업부터 몇 번까지 있죠? 비업까지. 그 6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돼요. 거기다가 보세요. 별표를, 네, 한 2개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기업부터 비업까지 몇 개죠? 6개. 이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도시 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만 제시해요. 하면은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정책, 이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6가지를 말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설명 들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서울이에요. 우리 국토가운데서 서울처럼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라고 불러요. 서울시 토지의 용도지역은 무엇이라고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은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돼요. 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 살면 다 들어본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의 종류는 몇 가지? 크게 몇 가지? 네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땅의 종류를 용도로 구분해서 정한 거죠. 그러면은 주거지역이 뭐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즉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주거지역이에요.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공장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게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이죠.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을 건축할 목적으로 개발된 땅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땅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면은 수입이 1년에 연간 수입이 1,000만 원이면은 똑같은 평소에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은 연간 수입이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토지의 경제력 가치, 토지의 이용 가치는 주거지역이 높아요? 상업지역이 높아요? 상업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땅이지만 주거지역이 지정되는지 상업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력 가치가 달라지고 토지의 경제력 가치가 달라지면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력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토지의 경제력 가치,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무엇이라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서울시 상업지역의 땅값이 제곱미터당 1천만 원이에요. 가정을 하자고. 근데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 똑같은 서울이지만 녹지지역으로 묶여있으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보존 목적이, 녹지 보존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를 개발을 못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니까 녹지지역의 땅값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하자. 상업지역의 10분의 1 값이죠. 가정을 하자. 근데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히 녹지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죠. 근데 서울시 녹지지역 이만큼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짜리가 제곱미터당 얼마가 되는 거죠? 1천만 원짜리가 되지 않나요? 이 말이죠. 1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10배, 20배 높여줄 수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지금 설명했듯이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죠?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는데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하잖아. 이것을 한꺼번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말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용도직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토지에 지정되는 용도직의 종류 21개, 21개의 용도직의 종류, 그리고 21개의 용도직으로 각각의 용도직이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직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행위를 법적으로 못하는지, 내 고객이 어떤 대지의 땅, 어떤 용도직의 땅을 사면은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용도직 안에서 들어보셨죠? 금폐율.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직의 땅 사면은 몇 층 높이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용도직 안에서의 용적률, 이런 것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할 것처럼 우리의 첫 만남에 설레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설레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복덕방의 개념이 아니고요. 학문이에요, 학문. 부동산 학석사잖아. 학문이잖아요, 학문. 무식하고 사기꾼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고도의 전문가가 컨설팅 할 수 있고, 고도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평생 돈 모아서 10억 단위 아파트를 살 건데,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내 재산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녹지적이 상업지로 용도적이 변경되는 지역에 1억을 투자하면 누구는 10억을 만드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여기다가 1억을 10억을 하는 종자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고 종자도 썩어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수업을 들어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의 공법적 지식과 이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최소한 살고 있어야 내 아이가 돈 걱정하지 않고, 내 노후를 돈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구나,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30만 명, 40만 명이 가방 들고 나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졸업장도 없지만. 떨어지시는 분은 저는 이제, 그러면 24년차 강의인데, 이제 23년 동안 그동안에 떨어지시는 제자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기 한번 들어봐요. 워낙 요즘엔 정보가 많으니까 공인중개사 뭐 인터넷 치면은 여러 강사가 있잖아. 여기 들어보고, 또 여기 듣다가 또 많은 여기 들어보고, 여기 듣다 말고 또 여기 들어보고. 그죠? 기본서 한 그림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요약집에다가 필요해요. 특강자료 여기까지 필요해요. 한 강사에게 나가는 기본서, 요약집, 특강자료는 한 번 듣고 일회용으로 핑계 쳐놓고, 여기저기서 복사해서 자료를 맨날 수립해서 자료는 가득 쌓아놓고,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한 번 보고 다 치워버리고, 한 건의 문제집을 10번을 반복하면 붙는데 10건의 문제집을 놓고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과목당 이렇게 자료가 쌓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어른이 귀는 얇아가지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법고시를 할 것처럼 큰맘 먹고 와서 앉았다가 금방 냄비 건속으로 금방 그 열정을 내가 식어버리고. 맞죠? 그런 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앞으로 자료 수집하지 마세요. 떨어지시면 가만 돌이켜봐요, 돌이켜봐. 그 많은 복사했던 자료가, 그렇게 밤새워 작성해도 암기 카드가 외운다고 시험에 나오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 강의 들어보고 궁합이 맞으면은, 믿고 1년 동안 반복하면은 합격해요. 옛날에 사법고시 줄 때 신림동의 장수생들 5년을 공부해도 사법고시가 안 붙는 거야. 10년을 해도 사법고시가 안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책꽂이에 민법이 5건, 헌법이 5건. 그런 거예요. 5년 안에 붙는 사람은 민법 3건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부족한 것만 여기에 보충해서 보충되는 그 한 건을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그분들은 단기간 합격이에요. 그런데 사법고시도 그런데 공연 중에서는 2건, 3건 많은 특강전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60점이면 되는데 커트라인 공무원처럼 92점, 91점 끊치는 것도 아니고 60점이 되는데 한 과목 잘 보면은 한 과목 45점 가랑만 매너도 합격하는데 맞잖아요. 이런 된장. 아무튼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앞으로 이렇게 배울 거라고 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기반시설. 이 용어 설명이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기반시설이 뭐죠?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수백 번 들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듣고 나서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듣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오늘 강의 시간에 1교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2교시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한번 연상해 보시고 떠오르는 게 있는지, 책을 안 보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뒤체감을 해보세요. 남은 게 있는지. 오늘 수업 끝나고 가시면서 오늘 공법 시간에 무엇을 강의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캄캄하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게 반복되면은 뭔가 이제 남게 될 거예요. 이게 쌓여서. 처음에 콩나물을 키울 때 우리 옛날에 콩나물 시루에 어릴 때 엄마들 막 키웠잖아요. 안방에 이렇게 묻어놓고. 그 물 주면은 물이 금방 흘러버리고 콩은 저 밑에 있잖아요. 물 주면 다 빠져버리나. 지금은 강의들도 다 빠져버리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콩나물 단지 위에 콩나물이 무성해지게 되잖아요. 공부도 그런 거 아닐까요?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날 것이다.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말하는 연습하시라고.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죠. 그럼 여러분이 학원에 올 때 내 땅을 밟으면서 오셨어요? 하잖아. 우리 시민들이,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 도로. 맞죠? 지하철 타고 오셨죠? 지하철. 항만. 공원.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 학교 있잖아, 학교. 이게 우리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기반 시설인 거예요.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반 시설을 도로, 지하철, 항만, 공원, 학교를 도시지역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개량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세 번째, 기반시설, 도로 등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행정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울시 A지역과, 여기 보세요. 서울시 A지역과 서울시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을 설치하면은 용도지역 지정입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됩니까? 기반시설 설치잖아. 자, 이렇게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즉,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시민들에게 고시해서 알리는 거죠. 그것을 결정고시라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로 정책이 결정되면은 고시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거죠. 고시가 뭐죠?
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옆에 적으세요. 책에. 아무 데나 적으세요. 아무 데나 적어보세요. 알리는 방법. 행정정보를 알리는 방법.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를 결정하면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정보를 알리는 방법은 공고합니다. 공고하거나 고시합니다. 고시. 그러면 공고와 고시의 공통점은 뭐죠? 행정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공고하여 알리거나 고시하여서 알려주게 돼요.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서 행정정보를 공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고하고 고시의 공통점을 알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은 도로를 설치하겠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설치를 하겠다 정책을 결정하면 시민에게 알리는 거죠. 공고하여 알릴 수도 있고 고시하여 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때 공고는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 알릴 때는 공고합니다. 공고. 장기, 오랫동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시합니다. 고시.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2022년 때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합격자 발표, 시험 날짜는 언제고,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겠다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일정을 알려야 되잖아. 그걸 3년, 5년 알려야 됩니까? 며칠 알리면 됩니까? 한 2주 알리면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일정은 고시합니까? 공고합니까?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린다 이 말이야. 근데 서울 지하철 설치가 한번 결정되면 서울 시민에게 고시합니다. 알립니다. 그럼 지하철이 한번 건설되면 그것은 며칠만 서울시 도시공 계획시설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녹지지역이 한번 주거지로 변경되면 이 땅은 주거지역입니다라고 용도지역을 지정된 사실을 알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주거지역을 알고 사람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이 결정되면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어디에 하느냐면은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을 뭐라 그래요? 관보. 우리 대학이 신문을 발행하는 학보, 서울대학보. 그죠? 서울대 신문을 서울대 학보라고 하거든. 마찬가지야. 관보. 자치단체,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는 뭘 발행하죠? 공보를 발행해요. 공보. 시공보. 공보 발행해요. 여기다가 게재하는 거야. 관보. 중앙정부는 관보에, 자치단체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정 사실을 시민에게 공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 말이야. 관보는 누가 발행하죠? 중앙정부. 공보는 어디서 발행하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평택시는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평택시청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평택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평택시 공보,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구로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된 기반시설을 무엇으로 부르냐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불러요. 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럼 봐요. 이게 연습을 해야 돼.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것들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 등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은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평택에서 항만을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드는 사업은 그 도시의 무슨 사업입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잠깐만 서울시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건설 사업은 이름이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고,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주요 지점의 역세권, 역이 생기죠. 역이 생기면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역세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오르게 되죠. 그럼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 수만 명은 경제력 부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곳에 땅 사야 되고, 이런 곳에 아파트 분양받고, 이런 곳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 중에서 승승장구하고 연봉을 몇 대 치고 하는 거예요. 고객을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를 도와줄 수가 없고, 고객을 망하게 만드는 공인 중에서는 시장에서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전문 지식.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뭐죠? 대충 알고 있는 겁니까? 전문 지식에 익숙해야 됩니까? 전문 지식에 익숙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으셔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럼 대충 하다가 망하려고 오신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시험은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봐요.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녹지 지역을 상업지로 변경하고 지하철, 도로, 항만을 설치하기 위한 정책은 도시군 관리局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알면은 이 과정에서 행정정보, 개발정보를 알 수 있게 되잖아. 맞죠? 그 개발정보를 알면은 이런 것에 여러분의 고객을 투자를 하게 해서, 여러분의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면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여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잠깐만, 서울시는 도시개발이 끝난 도시입니까?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곳곳에서 조성되고 있고 끊임없이 개발 중이죠. 이게 전부 도시개발이에요. 그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계획이 된 곳이 많을 때는 230, 40곳 됐었거든요.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된 곳이 230, 40곳 됐었다고.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를 많이 받게 되고 사업성이 없어지는 곳은 사업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0여 곳 내외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죠.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이고,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도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평택시장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도시군 관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경기도지사가 그 결정을 고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도시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처음 들어보시겠죠? 봐주세요. 설명할게요. 서울시,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배우셨으니까. 서울시는 광역계획권입니까? 한 개의 도시입니까? 서울시는 광역계획권입니까? 하나의 도시입니까? 하나의 도시죠. 그럼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어. 뭐죠? 평택시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야.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이라니까.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 평택시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라고요. 녹지지역. 근데 녹지지역인데 이만큼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어요. 이번에 평택시, 서울에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에서 이만큼이 상업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그러면 녹지지역에서 상업주로 변경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도시나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지역 단위로 녹지지역이 상업주로 변경되면은, 녹지지역이 상업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개발합니까? 보존합니까? 유통단지나 시가지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녹지지역에서 상업주로 변경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합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에요. 아셨죠?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 이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안녕하세요 하잖아.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지.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야. 그럼 평택에서 봐요. 평택에 신도시 개발하면은 평택 전부가 신도시로 개발됩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어떤 지역을 평택에서 재개발하면은 평택시 전부가 재개발되는 겁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지역 단위. 그 재개발 지역을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평택시에서 무엇을 지정하죠?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여러분 아파트에다가 평택시에서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에 뭘 결정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러분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된 구역을 뭐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새로 지정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듣고 내 아이에게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를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지구단위 계획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말해줄 수 있도록 연습하면은 진짜 올바른 공부 방법이 되는 거잖아. 듣고 그것도 닫아버리잖아. 듣고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하는 거죠. 여러분, 선수는 태어나는 겁니까? 연습의 결과입니까? 연습의 결과죠. 제가 공법을 강의할 때는 선수잖아. 공법 강의 선수잖아. 이거에서 밥을 20년 이상 먹고 살았으니까 이 직업이 나에게는 프로잖아. 그럼 제가 태어날 때 공법을 외워서 태어났습니까? 연습의 결과입니까? 연습의 결과입니다. 이 비법은 연습의 결과예요. 전문가의 비법은 연습의 결과예요. 연습하시라는 거죠. 수업 듣고 연습해라. 그러면 전문가가 될 것이다. 합격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강의는 듣고 강의 평가는 잘해. 강의를 잘한다 보다 평가는 잘하면서 연습하지 않는 자는 떨어진다는 거지. 비업. 도시공관리계획이란 이 비업벌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죠.